안녕하십니까. 트리니티 기출분석입니다. 저는 트리니티 수학학원의 병호쌤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뤄볼 학교는 덕원고등학교입니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유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덕원고등학교의 문제는 총 22문제가 출제되는데 그 중에서 객관식 이할래 문제, 단답형 2문제, 서술형 6문제 형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1번부터 14번까지가 객관식일 거고요. 그 이어 나오는 게 단답형 2문제, 마지막 6문제가 서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상중하의 세 난도로 나누었고요.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의 출제 비중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난도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난이도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난이도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난도의 문제들은 전체에서 50% 정도의 점수 비중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번부터 10번 정도까지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서술형 1, 2번 정도가 하난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를 풀 때 1번부터 한 15번까지를 열심히 풀다가 이제 체력이 빠지거나 아니면 시간이 다 돼서 서술형 1, 2번을 놓치는 경우들이 학생들이 간혹 존재하거든요.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애초에 문제 푸는 연습을 할 때 1번부터 10번까지를 먼저 풀고 그다음에 건너뛰어서 서술형 1, 2번을 먼저 건드리는 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지 학생들이 뒤쪽에 나오는 한한두 가지를 전부 맞추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제되는 단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데 다항식의 연산부터 시작해서 2차 함수 여러가지 방정식까지 전부 다 고르게 출제되고 있고요. 그다음 그 안에서 이제 다른 난이도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다항식의 연산과 항등식 그리고 복소수 연산 파트에서의 비중이 좀 높다 하는 것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난이도 안에서의 조금 특징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음수의 제곱근 문제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수의 제곱근 문제는 개념 자체도 워낙 쉽고 문제 유형도 되게 단순하게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지만 가끔 이걸 실수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반복적인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조금 신경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중난도입니다. 중난도는 전체에서 25점 정도의 점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난도부터 중난도까지의 문제들을 빠짐없이 풀어낸다면 75점 정도의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난이도의 문제들은 시중 교재로 치자면 센 B단계 정도의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제되는 단원은 다항식의 연산부터 여러가지 방정식까지 모든 단원에서 고르게 출제되지만 하한난도와 비교했을 때 다항식의 연산 파트의 비중은 많이 줄어들었고 복소수 그 다음에 이런 파트는 좀 줄어들었고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파트의 비중이 좀 늘어났다 하는 점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9등급제에서도 이 중난도는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성적이 어떤 변별력이 강했던 구간이 한 75점 정도 되는 구간인데 그 구간에서 1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들의 점수들이 많이 갈라지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난도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 상난도에서 조금 쉬운 문제들을 학생들이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막 2등급씩도 차이가 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편되는 5등급제 하에서는 이게 1등급의 비중이 과거 1, 2등급을 합친 한 10% 정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핵심적인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 성적대가 조금은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중난이도가 그 변별력이 가장 큰 난이도 구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조심스러운 추측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난도의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난도의 문제들은 전체 문제에서 25%, 25점 정도의 점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제되는 단원들을 살펴보시면 다들 알고 있다시피 항등식 파트의 나머지 정리, 2차 방정식, 2차 함수 파트에서 거의 모든 문제가 출제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다면 저 복소수 파트에서도 간혹 어려운 문제, 상난도의 문제들이 출제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복소수 파트에서는 상난이도로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 대단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난이도까지의 문제들을 안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유형화된 복소수 파트의 문제들을 반복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한 문제 정도는 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난이도에 따라서 문제들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덕원의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그 기출의 경향성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문제들은 2024년도 덕원의 기출 문제이고요. 가장 변별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중난도에서의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상난도에서의 도전해볼 만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세 문제를 뽑아왔습니다. 먼저 9번 문제 보시죠. 9번 문제는 인수분해에 대한 문제이지만 그 자연수 조건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자연수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 식을 숫자를 넣어가면서 규칙성을 발견해가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학생들이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어려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 13번 문제는 켤레근에 대한 문제입니다. 켤레근에 대한 그 성질을 활용해서 알파와 베타를 찾는 것까지는 이 문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아래줄에 보시면 x에 대한 4차식으로 fx가 주어져 있는데 그 fx를 어떻게 다룰지가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조건식이 대단히 까다롭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1번 문제 역시 항등식에 대한 문제인데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A, B, C, D 네 문자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아랫줄에 나오는 P103 플러스 N이 9의 배수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역시나 좀 까다롭다 어렵다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덕원고등학교의 문제들은 전반적으로 개념 자체를 어려운 부분에서 다룬다라기보다는 좀 학생들이 할만하다고 느끼는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 복잡하거나 다루기 힘든 그 조건식들을 붙여서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경향들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어려운 조건식들이 많이 붙어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그 경험을 쌓아야지 결국은 이 문제들을 다룰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사실 이런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체 교재, 중간고사 대비 문제들을 만들어서 그를 대비했고요. 저희 자체 교재를 잠깐 살펴보시면 저희 학원의 문제에서도 역시나 비슷한 조건의 조건식들을 다루고 있는 문제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도 덕원의 기출문제와 저희 학원의 내신 대비 문제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신 기출 문제들을 많이 다뤄보는 것들이 덕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재 추천을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이 전반적으로 그 퀄리티가 상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교재가 더 좋다 혹은 더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더 적합한 교재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난이도가 어려운, 하난이도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서나 기초 유형서를 보면서 개념과 기본적인 문제들을 연결하는, 사고를 연결하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념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개념 원리라든지 풍산자 같은 책들이 있을 거고요. 기초 유형서라고 하면 RPM이나 라이트생 같은 책들이 있을 건데 요즘 개념서를 좀 보자라고 하면 마플 교과서 같은 것들을 좀 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마플 교과서는 조금 그 문제가 어렵고 터프라든지 발전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념 원리나 RPM 정도를 공부하시는 게 제일 적합할 것 같습니다. 물론 RPM 같은 경우에는 그 단점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과거 교육 과정의 문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좀 배제하고 공부를 하는 것들이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대표 문항들 이런 것들을 좀 반복해서 보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난이도가 중난이도라면 그때는 이제 유명한 유형서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대표적으로 센이나 마플 시너지 같은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책들이죠 여전히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쌤이나 마블 시너지에도 워낙 어려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뭐 막 쌤의 C단계 같은 것들 혹은 마블 시너지 나오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 같은 것들은 좀 배제하고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난이도에 도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언급됐던 마블 시너지나 아니면 쌤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만 봐도 상난이도를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데 그거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뭐 내신 심화 문제집이라고 할 수 있는 고쟁이라던가 블랙라벨 같은 것들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혹은 요즘 워낙 내신 문제들의 기출 반영률이 높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출 문제집이라고 할 수 있는 자이스토리 마더턴 같은 것들을 보는 것도 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 덕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들을 구성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개념을 가지고 와서 어려운 문제를 낸다기보다는 쉬운 개념을 복잡한 조건, 복잡한 수식을 이렇게 결합시켜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수식이나 조건식들에 대한 훈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게 보통 이제 올림포스 고난도 같은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덕원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특히 좀 어려운 난이도를 도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올림포스 고난도 같은 책들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덕원고등학교에 대한 내신 문제에 대한 어떤 분석들을 한번 진행해 봤고요. 다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